그 기업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인재를 얻지 못해서 부인난을 겪고 있었고, 또 청년들은, 저희가 매칭해드리는 청년들은 본인들은 원하는 취업처가 없다라고 해서 또 구직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제주 유튜버 주리에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제주 인구를 분석했던 영상에 이어서 제주 청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2탄이 되겠는데요. 지난번 제주 인구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상단에 카드 클릭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청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 SNS 피드를 보다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피드에 제주 청년에 대한 리포트가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랑 그 다음에 데이터카우라는 곳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소프라이즈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주 청년이 왜 탈제주하는가, 그리고 또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턴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주 청년들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조금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청년제주 제주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 교육 플랫폼 및 강사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치소유의 대표 김은영입니다. 마침 이 영상을 준비하던 중에 사단법인 청년제주라는 곳에서 제주도 청년들을 직접 만나서 유튜브로서의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그 청년들의 인터뷰까지도 같이 담아서 영상을 조금 더 알차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왜 제주 청년들은 제주도를 빠져나가는가? 지난 제주도 인구 변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연령을 두고 봤을 때 제주도로 순 이동을 하는 인구가 거의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데 유독 전출이 많은 인구가 청년층이랑 70대였죠. 근데 청년층이 이렇게 인구 이탈이 많은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이 리포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대학 학과의 부족이 원인이 된다. 실제로 제주도 대학 학과들이랑 전국적으로 특히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 학과들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제주도의 경우에는 인문학에 관련된 순수 학문에 대한 학과가 좀 비중이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농업이나 실무적인 학과들은 그 비중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 제주도에 와서 처음에 대학원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게 예술사였거든요. 그런데 미술사나 예술사나 이런 쪽으로는 확실히 제주도에 있는 학과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대학원을 진학을 하는 저도 그런데 아마 대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육지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 좋은 직장을 얻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교들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주도를 나와 수도권으로 가게 돼서 제주도의 청년 인구가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 아니면 공무원 시험 등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이 또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학 그 후에 취업까지 이것들이 제주도의 환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에 떠오르는 직종이 뭐 제과나 제빵 아니면 요식업,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말하면 제주도에서는 이런 직종에 대해서 지원이나 교육,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걸 배우고 싶다 아니면 그런 직종에 대해서 좀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 등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두 번째 또 이유로는 여러분들 대충 예상은 가능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2차 산업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산업의 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제주도는 확실히 농사를 많이들 지으시니까 1차 산업이 많고, 그리고 또 관광도시이다 보니 서비스업의 3차 산업도 많은데 2차 산업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장들도 많이 없고 대기업들도 내려와 있는 대기업이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들을 찾기 위해서는 육지로 나가는 선택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쉬운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취업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11월 초에 그 작은 취업 박람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섭외를 하는데 그 기업에서는 오히려 원하는 인재를 얻지 못해서 부인난을 겪고 있었고, 또 청년들은, 저희가 매칭해드리는 청년들은 본인들은 원하는 취업처가 없다라고 해서 또 구직난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 알고 싶었거든요. 지금 딱 원하는 얘기가 딱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주도에 있으면 여기에서 받는 페이면 그냥 다른 걸 하겠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 회사에 맞추겠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도가 좀 약하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임금도 적을 뿐더러 원하는 그런 복지 수준도 솔직히 다른 타 지역보다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것, 육지에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주도로 유턴을 하는 청년들의 제주 유턴 사례들도 꽤 많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여기 이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아무래도 제주도에 땅이 있으면, 귤농사를 지을 만한 부모님의 땅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육지나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안정적인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에서 지낼 집값을 마련하려다 보면 제주도에 있는 땅이나 뭐 과수원이나 이런 걸 팔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육지 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육지 생활을 포기하고 제주도에서 뭔가 이렇게 땅을 계속 일구고 귤농사를 짓고 이렇게 또 지낼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살 생각도 했고 외국에서 살 생각도 있는데 너무 답답하기도 했고요.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높은 빌딩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바다가 보이는,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제주도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고향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가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육지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돌아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연에서 얻는 여유로움, 편안함, 이런 것들의 그리움인 것 같아요. 매년 귤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가격이 좀 떨어지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사만을 믿고 뭔가 생활하기에는 좀 위험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의견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귤밭을 대상으로 귤따기 체험도 하고 뭐 카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생겨나고 있죠. 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인데 이 기간에 대해서 요즘 제주도 뭐 일자리 지원금이나 일자리 정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조금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금은 뭐 전에는 뭐 디지털 사업에 관련된 직종, 아니면 요즘에는 뭐 청정 바이오 관련된 직종, 이런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게 명확하다 보니까 또 전문적인 직장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 뭐 평생교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도 부족함을 느껴서 많이 육지 가서 배우지 않나.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설문조사를 해서 진짜 그 통계를 내서 그 부족한 점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런 거를 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뭔가 시작을 해서 그거에 발맞춰서 조금이나마 지원 사업이 조금 진행되면은 정말 좀 만족도가 높은 지원 사업이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제주도 청년들에 대한 이 자료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영상을 찍는다고 했더니 마침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제주도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꼭 좀 알려주고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주도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혹은 어딘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면접을 볼 때에 사실은 면접은 연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취업 준비할 때 이럴 때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 면접 스터디로 모이기도 사실 좀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제주도 청년들을 위해서 무료로 AI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거의 보면 예전에는 면접 전략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상에서 본인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기획이라든지 제작하는 강의가 조금 호응이 좋았고요. 특히나 다른 지역 청년들한테는 그게 유료로 제공이 되는 서비스인데 제주도 청년들에게는 인증을 거쳐서 그것을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고 해요. 그것도 뭐 짧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모의 면접을 뭐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분석 결과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는 너무 좋다. 이거는 좀 제주도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 청년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소식을 꼭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제주도 청년에 속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제주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스토어를 같이 하고 있는 비덕션 대표님, 제가 하는 행사들에 같이 MC를 해주시는 우리 제주도 연예인 박진만님 등등 제주도 청년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새로운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청년들 너무 응원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년에도 이런 제주도 청년들과 함께 재미난 기획들, 프로젝트들 많이 해서 제주도 내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한번 계속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